자, 매일경제뉴스고요. 전세 사기 충격 벗어나나 떨어진 대출 금리에 전세 거래 반등이라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전세 사기가 완전히 이슈화 되면서 전세 거래가 좀 뜸해지는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출이 조금이라도 끼어 있는 집에는 전세를 아예 안 들어갔죠. 월세마저도 안 들어가는 현상이었습니다. 대출이 있다면은 보증금을 작게 걸고 월세로 들어가는 형태, 그런 것들도 안 하는 형태였어요. 전세는 많았으니까, 전세 물량들은 많았으니까, 그만큼 전세 공급이 많았기 때문에 그 세입자 입장에서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다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조금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서울 쪽 이야기입니다. 서울에서 3월 달에 전세 거래 비율이 61%를 넘어서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전세 사기와 역전세 우려가 확산되며 급감했던 서울 아파트 전세 비율이 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 그런가?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해서 전세값이 하락한 데다 작년 하반기보다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작년 하반기에 매매가 5억짜리에 전세가가 3억이었다면 지금은 매매가 5억짜리가 매매가도 내려왔겠죠. 그죠? 매매가 내려왔고 전세가도 같이 내려와서 매매가 4억이라면 전세가는 2억 5천 내지는 2억 정도까지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세가가 내려왔다는 것이 하나의 이유. 두 번째, 전세 자금 대출 이자 부담이 낮아졌다. 지금 주담대 금리가 드디어 이제 3% 후반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전세 대출 금리도 마찬가지 주담대와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러면 전세 자금 대출 금리도 이제 3% 후반대로 들어왔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 자금 대출 이자 부담이 낮아지면서 전세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팩트를 보시면 지난 3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총 22,000여 건이었는데 이 중에 61%가 전세 거래였다. 올 전세를 말합니다. 이는 21년 11월 이후 1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그럼 그 전에는 전세 거래가 계속 낮았다는 이야기죠. 그 전에는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면은 전세가도 많이 높았다. 그리고 전세 자금 대출 금리가 많이 높았다. 그러다 보니까는 월세를 선호한 현상이 나타났고, 왜? 전세 자금 대출 금리보다 월세가 더 싸니까 월세를 많이 선호한 현상이 나타났었다. 그런 거였죠. 그래서 한때 그 서울 아파트 임대 시장은 지난해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전세 대출 이자가 연 6%대까지 치솟으면서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했다. 그래서 월세가 지난해 12월만 하더라도 월세 거래가 52%까지 늘어났었다. 대신에 전세 거래 비율은 절반 이하, 그러니까 47%로 주지 않기도 했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전세가 가장 저렴한 비용에 저렴하게 주거 비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세라는 제도입니다. 게다가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금리가 매우 낮았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세 자금 대출 금리가 2%다. 3%다. 2%라 봅시다. 보통 2% 중반대에서 나왔으니까 2%라면은 2억짜리 전세를 들어가면은 1년에 50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월간 40만 원만 내면은 2억짜리 전세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저렴한 주거 비용이죠. 그죠? 이 월세로 환산하면은 좀 달라요, 내용이.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어쨌든 지금 전세가 이제 다시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문제는 남아있죠. 전세가가 하락해서 역전세에 대한 우려들 남아있는 부분들도 남아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매매가 5억짜리 집에 3억의 전세 계약을 체결했는데 지금 이제 2년 지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올해 이제 다시 전세를 갖다가 올라가다 보니까는 전세가가 2억이었어. 그러면은 내 돈을 1억을 더 못해서 세입자를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돈 돌려야 되는데 그렇게 돈 돌리는데 문제가 있는 집주인들이 다소 생겼다.
왜? 집값이 떨어지면서 전세값도 같이 떨어졌기 때문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세 보증금을 갖다가 제대로 원하는 시기에 다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지금 다시 전세를 몰리고 있다. 왜? 싸니까. 그래 보시면 됩니다. 지금 서울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인데 부산도 별반 다르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월세로 나가는 돈들은 참 많이 아까워하죠. 바로 소모된 비용이니까. 하지만 내가 어느 정도 목돈만 조금만 가지고 있다면은 요거는 전세금으로, 전세 보증금으로 맡겨놨다가 뭐 2년 뒤든 뭐 요즘에 임대차 3법이 발효되어서 갱신 청구권을 쓰게 되면 4년 뒤에 그 전세 보증금을 고스란히 반환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통상적인 전세 거래 제도입니다. 약간 문제가 생겼던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지금 다시 전세로 다시 몰려가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가장 사람은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닌가. 가장 자기 자신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일단 전세 보증금은 돌려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걸 갖다가 떼이는 경우에는 요즘에 보도는 많이 나오지만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뭐 깡통 전세라든지 그런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 원희룡 장관께서도 뭐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어쨌든 사람들은 다시 또 전세로 몰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이제 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전세를 선택하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세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당연한 수요 공급의 논리죠.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떨어지고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은 올라간다. 전세 수요가 늘어난다.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 특별히 물량 폭탄이 터지지 않는 이상에는. 자,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24년도 입주 물량이 매우 적은 구간입니다. 작년부터 늘 말씀드렸죠. 24년도 입주 물량이 매우 적은 구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뭐 거의 불을 보듯 뻔하지 않겠는가. 그 말은 지금 가격 하락이 나타나고 있고 뭐 이미 반등한 단지도 있다고 합니다만은 송파나 강동구 이쪽으로는 이미 가격이 반등을 해서 치고 나가는 단지들도 있다고 합니다만은 가격 하락이 더 이상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전세가가 반등해서 올라가 준다면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지켜보시죠. 이후에 서울시장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서울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이해를 하실 수 있다면은 그것을 부산시장에 그대로 대입하셔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부산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는 이제 입주 물량 과소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2년 연속으로 24년, 25년 입주 물량 과소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올해 마지막 카운터가 어디입니까? 레이 카운티죠. 레이 카운티 4,400세대. 요거만 끝나고 나면은 사실상 내년부터는 대단지 입주 물량은 없습니다. 온천, 레미안, 포레스티지 요거 하나 빼고는 대단지 입주 물량은 뭐 없다고 보셔도 돼요. 4,000세대급은 없어요. 고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드리는 말씀이 요 전국 뉴스를 보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지금 전세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들은 전세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어떤 심리일까요? 내가 전세를 선택했다는 것은 나는 집값이 앞으로 2년 뒤에도 오르지 않을 거야. 에 배팅하신 분들입니다. 맞죠? 그렇지 않다면은 당연히 내 집 마련, 매수를 해서 내 집 마련으로 돌아섰겠죠. 하지만 전세를 선택한 분들은 2년 뒤에도 집값은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나는 그냥 전세로 살다가 나중에 집값이 더 떨어지면 그때 가서 매수할 거야. 라는 심리가 깔리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부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서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저는 그 입주 물량, 공급 물량에 집값이 저는 상당 부분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넘어설 만큼의 수요 감소 효과, 이번처럼 급격한 금리 인상이라든지 그런 그 외부 변수가 있지 않은 한에는 저는 기본적으로
공급 물량에 반응하는 것이 저는 집값이라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뭐 저와 생각이 다르신 분들은 뭐 그대로 생각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년부터 부산이 내년 내후년 2년간 입주 물량 과수 구간에 들어갔을 때 과연 전세값이 그대로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과연 그 전체 집값은 또 그대로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현재 전세를 선택할 것인지 내 집 마련할 것인지 좀 결정을 해보시는 게 현명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해봅니다. 모든 결정은 본인이 하시는 거고 그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지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조언만 드리는 입장입니다. 네.